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인류의 발생과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습 목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석기 시대 도구의 발달 과정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인류의 출현과 진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16페이지를 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나타난 최초의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합니다. 뜻은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인데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는 것은 학명이에요, 학명. 그러니까 학술적인 명칭은 이렇게 긴 이름으로 부르는 건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특징으로는 직립보행을 하였고 도구의 사용을 하였다는 건데요. 사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타난 단계에서의 직립보행은 완전한 직립보행은 아니었다고 해요. 약간은 구부러진 형태에서 그래도 두 발을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거죠. 뇌 용량은 한 400cc 정도로 현생 인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나 4분의 1 정도의 용량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두 번째 나타난 인류는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이 에렉투스라는 말이 사실 직립하다, 이제 뭐 곧게 펴다, 곧게 서다 약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상의 직립 보행을 이때부터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호모 에렉투스의 특징으로는 언어와 불의 사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말이라는 걸 한 거예요, 말. 말이라는 걸 처음 하고, 그 다음에 도구인 불, 불이라는 도구를 처음 사용했다고 해요, 처음.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호모 네안데르탈시스라는 종인데요. 흔히 네안데르탈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시체를 매장하는,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관심이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사람을 매장해서 땅에 묻는 이 풍습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장례를 치르는 것을 처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장으로 하는 장례, 땅에 묻는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게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입니다. 현생 인류는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인간의 직접적인 조상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크로마뇽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크로마뇽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시기를 보통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크게 봤을 때는 석기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석기, 돌을 도구로 사용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석기 시대를 크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것은 농경과 관련해서 구분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구분은 이제 시대 구분을 하기 위한 편의적인 것이라서 시대 구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석기와 신석기를 따로 일단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석기 시대의 생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도구로 뗀석기라는 것을 사용했는데요. 이 뗀석기라는 것은 뭐냐? 이 몸통이 되는 커다란 돌을 땅에 내려 찍어서 그 떨어져 나간 것을 쓴 거예요. 그래서 뗀석기라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뗀석기의 예시들이 있는데요. 집게, 주먹도끼, 승배 찌르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구를 봐도 그냥 돌을 쓴 건 아니고 그냥 돌멩이나 자갈 같은 게 쓴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약간 날카로운 면이 보이죠. 하지만 날카롭지만 약간 투박하다. 모양이 세련되지 않고 정돈되지 않고 약간 좀 뭉툭한 감도 어느 정도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뗀석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채집이나 사냥을 통해서 이 생활을 영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매가 열린 것을 따서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동물 같은 경우를 섭취할 경우에는 그 고기를 섭취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냥을 나가서 이 사냥한 결과물로만 섭취를 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들은 보통 이동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이 이동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근처에 있는 먹잇감이나 근처에 있는 열매 등이나 이런 것들을 채집하거나 사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는 거기서 있던 모든
이런 식료품들, 식재료들이 다 고갈이 되기 때문에 뭐 별 수 없이 이동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동 생활을 하면서 보통 동굴이나 바위 그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이 유적지는 구석기 시대의 유적으로서 단양 근굴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서 살았다는 것이죠. 네,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에서 종교와 예술은 다산과 사냥감의 번성을 기원한 조각상들이나 동굴 벽화 등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다산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다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다산을 상징하는 조각상으로는 이 아래쪽에 보이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상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잘 보면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잊기가 어려운 몸매를 가졌죠. 그래서 가슴이나 배, 엉덩이들을 굉장히 과장해서 표현한 조각상인데 이러한 조각상을 보면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빌었던 거죠. 또한 구석기인들은 자신들이 사냥한 동물들을 벽에다가 그림으로 남겨놨는데 이것을 벽화라고 해요. 벽화. 벽에다가 그림을 남겼다. 대표적인 것은 프랑스 도르누 지방에 있는 라스코 동굴벽화 또는 알타미라 동굴벽화라는 게 있는데요. 그림에 남긴 것처럼 뭐 멧돼지라든지 뭐 소 등을 사냥한 것 같죠? 네, 다음은 우리나라의 구석기 문화입니다. 교과서는 18페이지고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 만주 지역과 한반도 지역의 구석기 시대를 배우게 되는데 추측상으로는 연대가 약 70만 년 전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구석기 시대라는 게 굉장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연대가 되게 많이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충남 공주에 있는 석장리 또는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전곡리 또는 북한 지역에 있는 평안북도 상원 검은모루 동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이 구석기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석기 시대는 사실 빙하기 시대라고 해서 여러분 빙하기 알고 있나요? 우리가 빙하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 왼쪽 지도를 보시면은 현재 육지라고 해서 약간 노란색 지도가 보이고 그다음에 1만 8천 년 전 무렵의 육지라고 해서 약간 빨간색의 지도가 또 보이기도 할 텐데요. 쉽게 말하면 빨간색도 1만 8천 년 전까지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땅. 그래서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나 만주 지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이제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석기 유적지가 왼쪽 중국 땅에도 남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땅에도 남아 있을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는 구석기 시대의 특징을 한눈에 보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죠. 네, 구석기 시대는 이 시기를 인류의 출현서부터 1만 년 전까지를 구석기 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도구로는 뗀석기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 뗀석기에는 주먹토끼, 집게, 글게, 선배시르게 등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는 동굴이나 바위 그늘, 막집에서 살았고 이것은 이동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석기 시대의 사회는 무리사회, 평등사회였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들은 채집과 사냥을 통해서 식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예술 작품으로는 동굴 벽화 또는 뭐 빌레노르프의 비너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구석기 시대의 특징을 한 번엔 정리해 본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를 하시면서 한번 좀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석기 시대의 생활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보고 하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신석기 시대의 도구의 변화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두 번째, 농경과 목축이 인간 생활에 미친 영향을 말할 수 있다. 라는 것인데요. 이 신석기 시대랑 구석기 시대의 도구의 변화에 대한 이 차이점, 이런 게 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농경과 목축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이제 구석기 시대와 차이점이기 때문에 농경과 목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교과서 19페이지를 펴서 신석기 시대의 시작 부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이제 약 1만 년 전에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원전 8천년경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만 년 전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곳에서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곳은 이 페르시아만의 이란 고원에서 시작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시리아와 팔레스틴, 그다음에 나일강 유역까지 포함한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서남아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의 황하강 유역이나 장강, 양쯔강 유역 하류에서도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이 무렵에는 도구를 간석기 그리고 토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간석기는 앞에서 말했던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 같은 것들을 쉽게 말하면은 갈아낸 거예요.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간석기라고 표현하죠. 이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교과서 19페이지에도 있는 사진에 있는 자료인데요. 1번은 돌도끼, 그러니까 왼쪽에 두 가지는 돌도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진 가운데에 있는 작은 것들, 매우 작은 것들은 돌 화살촉, 그 다음에 돌괭이라는 것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뗀석기는 날이 떨어지거나 무뎌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쓰게 돼서 날카로운 맛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본래 모양대로 다시 만들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간석기는 다시 갈아가지고 원래 상태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발전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오른쪽에는 토기입니다, 토기. 이 톡이라는 것은 보통 음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톡이 모양이나 이런 겉에 있는 표면 같은 것들이 지역별로 좀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PPT 그림 기준으로 했을 때 맨 왼쪽에 있는 것은 북유럽의 빗살무늬 톡이,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빗살무늬 톡이, 세 번째는 중국의 칠 그림이 그려진 톡이, 마지막 네 번째는 서남아시아 지역의 칠 그림 톡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종류는 많이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우리나라 빗살무늬 토기 정도만 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석기 시대의 시작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신석기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 농경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농사죠, 농사. 농사를 하면 뭐를 얻을 수 있죠, 우리가? 그렇죠. 식량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식량의 생산, 이 식량의 생산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시작했고, 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생활 모습이 크게 변하게 됐는데요. 이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표현합니다. 흔히 인류 역사에서 뭐 여러 가지 혁명이 크게 있었는데, 바로 이 신석기 혁명과 이 나중에 근대 사회로 진입하는 이 산업혁명, 이 두 가지 정도는 크게 이제 인류의 생활상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석기 혁명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어서 신석기 시대의 생활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신석기 시대는 강가나 바닷가에서 움집 생활을 주로 하였습니다. 이 움집이란 게 뭐냐면은 땅을 파서 털을 다지고 기둥을 세운 다음에 지피나 억새를 덮어서 만든 집이라고 해요. 이 움막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움막. 그래서 이들은 한 네다섯 명 정도가 한 가족을 이루고, 그다음에 같은 핏줄 사람들이 씨족이란 걸 형성을 한 다음에 이 몇 가지, 아니 몇 개의 씨족이 모여서 부족을 형성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생산량이 풍부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평등한 공동체 사회를 유지했다고 하죠.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여러분들 PPT 아래쪽에 있는 서울 암사동 유적지가 가장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의 유물 유적지입니다. 신앙이나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어, 자연물 같은 것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나 강, 산, 바위 등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또는 호랑이나 곰 등을 이런 특정 동물을 자기 부족의 수호신으로 삼아서 숭배하는 토테미즘. 토템이란 거를 믿는다고 해서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자기들의 죽은 조상을 숭배하는 이런 문화가 좀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관련된 예술품들이 제작됐다고 하는데,
이 아래쪽에 보이는 토기 인면상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은 흙으로 빚은 사람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조상신이나 시족의 수호신 정도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조개 껍데기 가면이라고 해서 사람 얼굴을 한 가면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신앙행위와 관련된 예술품으로 추측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과서 21페이지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신석기 문화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복습을 할 건데요. 이 만주와 한반도에서도 1만 년 전부터 이제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농경은 다소 좀 늦긴 했는데 어쨌든 신석기 중기 정도부터는 농경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경이 시작됐긴 했어도 뭐 채집과 사냥이나 고기잡이 같은 것들이 식량주들의 큰 축을 차지했다고 해요. 농작물은 주로 신석기 시대에는 조나 기장, 피 등을 재배하였고요. 이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제주 한경 고산리 유적이나 양양의 오산리 유적 또는 부산 동삼동 유적, 서울 암서동 유적이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지입니다. 이런 유적지 같은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도구에는 뼈바늘, 가락바퀴,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네, 앞서 설명한 거랑 조금 중복되는 내용인데 농경 생활이 시작됐고 조나 기장, 피가 재배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채집과 사냥, 고기잡이가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시대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농경은 시작이 됐지만 농경이 주식은 아니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락바퀴와 뼈바늘은 의복 제작에도 쓰는 도구였고요.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가 가장 대표적인 토기였습니다. 네, 이 신석기 시대의 생활, 이 신석기 시대의 특징을 한눈에 보는 것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서 빠진 부분이 있거나 조금 정리를 한눈에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정리해도 괜찮아요. 자, 신석기 시대에는 1만 년 전에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도구는 대표적으로 간석기, 빗살무늬 토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석기 혁명이라는 건데 농경과 목축이 이때 처음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가와 바닷가 근처에서 움집을 지어서 정착 생활을 하였고 시족 사회와 평등 사회의 성격을 띈 사회 생활이었습니다. 이 신석기 시대의 식생활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농사를 짓고 동물을 기르는 것을 했지만 그러나 채집과 사냥, 고기잡이 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던 시대였고요.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사용해서 옷을 지어서 입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숭배하거나 이를 애니미즘이라고 하죠. 그리고 동물을 숭배하거나 이를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또는 조상을 숭배하는 등 이런 이제 무언가를 종교적으로 믿기 시작한 시대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예술품으로는 사람 얼굴 모양의 가면이나 조개 껍데기 가면 등이 있는데 이러한 가면들은 이제 종교와 관련된 예술품으로 이제 추측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선생님 생각으로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구석기 시대의 특징, 신석기 시대의 특징, 그리고 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비교할 수 있거나 이제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8월 초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기말고사 준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마지막이었고요. 짧지 않은 시간 같이 들어줘서 고맙고, 듣느라 고생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모르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온라인 클래스의 질문 게시판 이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제공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고, 이 문제를 꼭 이제 다 맞을 필요는 없는데,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책을 안 보고 풀어보는 그런 이제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